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석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습관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영양의 비밀 시간이고요. 이 책은 세계적 영양학자가 자신의 45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명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개체의 특이성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게놈 수준, 그 다음에 단백질 수준, 그리고 대사체 수준, 그리고 후손 유전 등등, 그리고 여러 지역 환경 등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평균적인 인간은 없고 개인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연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다르게 하는지, 우리 생명체를 다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서 오늘 개체의 특이성 주제는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몸의 지혜, 우리 몸은 멍청하지 않다 라는 것들, 우리 몸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스스로 알 지혜가 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나눌 텐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수태된 순간부터 되돌려 인생을 처음부터 돌아려 볼 수 있다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환경에 자란다 해도 순간마다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뭐라고요? 같은 유전자로 같은 환경에 있어도 다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성장 과정 속에 무작위적 사건들로 인해 차이가 생긴다. 왜요? 우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루원티는 이를 떠들썩한 발달이라 부르는데, 변화하는 환경에서 진화가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 중 하나다. 유전자와 유기체, 환경 사이에 진화하는 관계야말로 세상에 같은 것이 둘도 없는 이유이며, 자연은 거기에 우연이란 또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어 특정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내 자신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진화적 특성분 하나가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더 잘, 우리 개체가, 우리 종족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 우연적 요소가 가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균 이야기 나오거든요. 대장균이 되게 재밌습니다. 대장균이 얼마나 이 적응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히나 그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변이가 어떤 의미인지 나오는데, 종합적인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과학저술가 칼 짐머가 마이크로코즘에서 소개한 이야기의 일부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대장균도 형태, 기능, 행동은 다 다르다. 뭐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환경에 자란 대장균도 형태, 기능, 행동은 다 다르다. 락토스를 소화하는 능력, 물리적 지구력,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성, 내구력도 다르다. 이런 차이는 대장균 군체가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우연의 활용으로 나타난다. 전체 종족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안에서도 어떤 우연적 작용을 통해서 변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잇따라 일어난 변이는 박테리아 개체군이 그토록 쉽게 항생제 내성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서 페니실린, 그 항생제죠? 대표적인 페니실린의 내성을 얼마나 빨리 갖는지가 실험에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세포 유기체,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 내부 세포 작용에서 이러한 대장균이 나왔던 그러한 세포의 우연적 작용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는 뭐냐? 개체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유전자 플러스 환경 플러스 유기체, 유기체는 이제 장내 미생물입니다. 플러스 우연의 총합이다. 개인의 총합은 유전자, 환경, 장내 미생물, 우연의 총합이기 때문에 유전자도 각자 특이성이 있고, 환경도 특이적인 것이 있고, 장내 미술도 다른데 우연적 요소가 있으니 우리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죠? 먹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체의 특이성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생명은 일종의 투기이자 혼돈이며 시간과 공간 속에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식물과 동물의 놀라운 뒤죽박죽이고, 덜어는 자연에 의해, 덜어는 양육에 의해 우연과 손잡고 탄생한다. 환경적 조건에 대한 감수성은 개별성과 다양성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기꺼이 이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생명은 같은 것도 둘도 없는 개체로 진공을 채운다는 편견에 대한 가정의 근거에 범주하고 일반화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깡그리 무시한다. 유전자, 유기체, 환경, 그리고 우연은 서로 뒤얽혀 형태와 기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환경이 진화한다. 유기체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진화를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생각한다면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무엇이라는 진리를 놓치는 셈이다.
이런 동역학은 진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개체의 생애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포함한 거대한 자연세 흐름 속에서 유기체가 발달한 형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유기체는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개체가 세상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세상과 함께 진화한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는 함의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와 내가 다르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어떤 우리가 인신론적으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르니까 다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와, 이건 우리는 뭐 세포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구나. 심지어 내 자신이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유전자로 다시 태어난다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각자의 개성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물학적 근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나누는 시간 것처럼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섭씨 우리가 먹는 거, 우리 각자에게 맞는 먹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배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배울 수가 있네요. 뭐죠? 우리는 이런 우연적 요소, 얼마나 우리 안에 다이나믹, 인간 이 생명체라는 게 얼마나 다이나믹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환경에 피상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때로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어떻게 한다? 이 변이가 일어나니까, 우연에 의해서, 내적 변이 우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적응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 더 나아가서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함께 공진화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보통 진화론 쪽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진화심리학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인간은 그야말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피조물일 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아예 없는 건가? 우리가 저번에 또 운명의 과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 모두 다르고 다른 그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 안에 환경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새로운 어떤 변이, 예측 불허한 모습들, 혼돈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환경에 그냥 끌려가고 환경에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진화하고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철학적인 개념까지 저자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강, 한 10강 했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평균적인 인간은 없다. 너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지 않을 수 있다. 건강식단, 장수식단 하는 것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시점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하기 위해서는 뭐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는 뭐 탄수화물 많이 먹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이제 뒷부분에 좀 실용적으로 보충제도 다양하게 말씀드릴 텐데, 특정 보충제도 좋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안 된다.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갈무리 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양의 비밀,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다 다른지 알겠죠? 또 내 자신도 맥락마다 다른지 알겠죠? 이거는 이 머릿속에 딱 받고 앞으로 영양의 비밀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